맞습니다. 드디어 안세영 선수가 오늘 날짜로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귀국을 해서 과연 안세영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세영 선수의 이 귀국을 굉장히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지금 사태가 배드민턴 협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선 대한체육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문체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안세영 씨가 참석하지 않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이 기자회견인데, 자, 7일 귀국길에 다시 작심 발언을 꺼낼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말하기 이전에 안세영 선수가 함께하지 못했던 6일 날의 다른 선수들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 이거 보세요. 안세영 파문에 숨었던 배드민턴 협회 수뇌부 몰래 조기 귀국했다. 와, 참. 제가 전달드리면서도 씁쓸합니다. 항공편을 급 변경하고 선수단과 동행 귀국하는 걸 취소했다. 오전에 이미 입국했다. 무슨 말일까요? 남들 몰래 조기 귀국했다라는 겁니다. 그 속내가 무엇이냐 지금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사진은 바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이사회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태규 회장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책임 있는 이 어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자, 보세요. 지금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인해 대한배드민턴협회 수뇌부가 몰래 조기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 뒤 작심 비판을 하자 귀국 항공편 일정을 급히 바꿔가며 먼저 귀국한 것이다. 7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협회는 김태규 회장을 필두로 전무이사, 경기력 향상위원장, 사무처장, 일부 시도협회장, 실업팀 감독 등 10여 명의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 지원 응원단을 꾸려 파리로 파견했다. 그야말로 대표팀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핵심 기구다. 자, 그런데 이 안세영 발언과 관련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수뇌부가 모두 파리 현장에 있었던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터지고 나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아무런 입장,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올림픽 현장에 파견된 한국 취재진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점점 파문은 커졌는데, 자, 알고 보니까 하루를 넘기는 동안 김 회장 등 협회 관계자 3명은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항공편 일정을 급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7일 오후 3시 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이 대표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하는 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터지자마자 오전 일찍 귀국하는 공항 탑승권으로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몰래 조기 귀국하는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세영 발언으로 인해서 관심을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협회 수뇌부가 당초 그렸던 그림은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팀 선수단이 금이 환영할 때 함께 웃으며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 환영도 받는 장면이었겠지만 이 안세영의 비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파리 현지에서 회피를 하는데 급급한 데다 협회 측의 반응을 아직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국장 현장에서 국내 취재진의 관심이 협회 입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불 보듯 뻔했다라는 거죠. 이런 곤란한 상황, 여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오전에 일찍 귀국하는 것으로 급히 변경했다라는 게 주변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김 회장은요, 지난 세계선수권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내고 귀국했을 때 빠짐없이 선수단과 함께 환영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귀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라고 검색만 해봐도요, 안세영 선수의 입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미 파리 현지에서 출국을 하던 안세영 선수의 모습인데요. 기자회견에 불참하게 된 건 나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표팀과 같이 돌아가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발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안세영 선수는 공항 출국기내 취재진을 만나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저한테는 다 기다리라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체육협회와 또 배드민턴협회 중 누가 안세영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파리 현지에서 취재 중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밝혔던 안세영 선수의 기자회견 불참 사유는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해지고 만 겁니다. 누군가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가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가 귀국을 하여 다시 한번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서서 쏟아낸 이야기가 모든 진실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논란 속 선수들 뒤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기사가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원호 선수와 왼쪽 선수 옆에 앉은 정나은 선수가 바로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침묵을 이어갔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좀 봤더니 이번 사태를 가지고 사실 한국 배드민턴이 하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게요. 2008년도 베이징 대회 혼성 복식 이용대 이효정 선수 이후 16년 만입니다. 심지어 여자 단식까지 금메달을 뗀 건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선수 이후 28년 만에 쾌거예요. 성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역대급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분위기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가 쏟아낸 소신 발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와 함께 복식이었던 이 선수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선수 측의 기자회견 참석 의사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참석 자체를 하지 않은 입장을 사실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질문을 좀 받았던 걸로 보여져요. 어떤 질문을 받았나 하고 봤더니 김원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세영과는 아무래도 우리의 이 종목 파트가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협회와 그 정도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는 느끼지 못했다. 현재 배드민턴 대표팀 분위기는 아무래도 많은 기사들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안세영과는 전날 여자 단식 결승전 종료 이후 만나지도 못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걸 고민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안세영 관련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마음이 컸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안세영 사태에 대한 부분을 기자회견 시작 전 취재진과 조율했어야 할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대한체육회가 메달리스트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인 만큼 참석한 선수들 관련 질문만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배드민턴 협회 안 그래도 지금 비판받고 있고 이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직격탄이 됐는데 관계자가 단 한 명도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서 이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들은 또다시 선수 뒤에 숨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홍명보 사태 때 봤던 대한축구협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가 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다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요.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각 종목 협회 관계자가 출입이 불가능하다. 기자회견 참석 선수들의 이동은 대한체육회가 담당하고 있다. 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기자회견장을 찾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종목 관계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4일날 진행됐던 펜싱 종목, 유도, 사격 전부 다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선수들 뒤에 숨은 모양새다라고 말합니다. 선수들에게 난처한 질문이 쏠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라는 거죠.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선수들만이 굉장히 좀 비판을 받게 됐고, 정나은 선수 같은 경우는 안세영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먼저 취재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선수들이 해야 할 게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이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메달을 따서 충분히 축하받아야 하는 이 선수들에게조차 괜히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크다라는 것이고, 더 황당한 건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사진 왜 없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요, 안세영 선수가 무려 28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여왕 파리에서 정상에 오르며 낭만 엔딩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결승전 경기 결과를 기록한 그래픽도 게시했지만 정작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 장면이나 금메달을 딴 뒤의 세레머니 시상식 사진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를 꺾었을 때나 8강에서 일본 선수를 이겼을 때는 그렇게나 만끽하는 사진, 포효하는 모습 등이 다 별도로 게시됐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공개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호남복식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 똑바로 해라. 어린 선수가 부상이 얼마나 심하면 저런 작심 발언을 했겠냐. 선수가 있어야 협회도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귀국해서도 굉장한 소신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는 거죠. 급기야 안세영 선수는 사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내 무릎이 쉽게 나을 수준이 아니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집중받고 있어요. 해병대 훈련 덕분에 배드민턴 안세영 주장에 자평하던 대한체육회가 발칵 뒤집혔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 훈련 시스템에 많은 비판이 쏟아져 왔습니다. 왜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자 이 대한체육회회 이 회장은 해병대 훈련 덕분에 원팀 코리아의 문화가 생겼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판세 분석 실패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비판받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런 자화자찬이 이어진 지 불과 나흘 뒤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으로 오히려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해병대 훈련 덕분일까요? 오히려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했을 정도로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벌금 때문에 출전을 강요했다고 배드민턴 협회 측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년에 25개에서 30개의 대회를 나간다. 선수가 성적 점수를 내고 올림픽에 나가 협회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 다만 그 이외에 이익은 고스란히 선수의 몫인데 억지로 아픈 선수를 시합에 내보냈다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상 이번 사태의 협회 관계자는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 초 김가은 선수도 상위 랭커였는데 부상을 당했다. 시합을 안 나가면 벌금이 발생하는데 해당 서류를 갖춰 사유를 올리면 면제를 해준다. 김가은 선수도 그렇게 대회를 뛰지 않았고 치료를 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여자 복식 출전권을 두고 세계조가 경쟁했다.
그러면서 김혜정 선수가 발목을 다쳤을 때 선발전 없이 대표 선수가 될 수는 없었다라며 선수 의지로 선발전을 통해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협회가 벌금을 부과한다. 안세영이 부상 이후 쉬면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대회를 뛰며 회복하긴 어려웠을 거다. 자, 이런 방수연 해설위원의 이 소신 발언에 협회 측은 어찌 보면 완강히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방수연 선수가 오죽했으면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 아마 시합 뛰기가 어려웠을 거다. 벌금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추측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협회 측에선 완강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용대 선수 이야기도 얘기했었죠. 억울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경은 선수는 국대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다 이것이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협회 측이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제연맹에서 결국 이용대 선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 사실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죠. 다만 나중에 3개월 만에 징계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용대 선수 역시 희생물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번 서승재 선수의 경기 일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하는 복식 경기의 일정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루에도 몇 경기씩 잡혀 있어요. 평균 하루에 2경기 정도가 잡혀 있는 게 보입니다. 28일 날 2경기, 29일 날 2경기, 30일 날 1경기, 8월 1일 날 2경기, 8월 2일 날 2경기. 그러니 이 서승재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안세영 선수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부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문체부 측에서는요, 이기홍 체육회장에 대하여 안세영의 발언 이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국민들께 알려드리며 배드민턴 협회도 곧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까지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대책을 진행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체육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금이 환영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행복한 시간만을 보낼 수 있었던 안세영 선수, 또 그 이외의 은메달 또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여 국위 선양을 했었던 수많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괜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건 제가 볼 땐 심각한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감독 세영이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금메달 획득에 환호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와 그 옆에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 감독. 자, 인터뷰를 마친 후에 감독, 코치에 대한 문제였냐라는 질문에 안세영 선수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스타, 세계 랭킹 1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미 기사를 너무 많이 보셨지만 여기에 대하여 이 총감독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협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하여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독 과연 안세영 선수의 비판을 수용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회 운영에 대해 선수가 감정이 쌓인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안세영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낫기 힘들었다, 대표팀이 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는 한수정 트레이너 선생님이 정말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눈치를 많이 보셨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 정말 죄송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겠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공식 회견에서 쏟아낸 안세영 선수에 대한 부상, 내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진이 문제였다, 10월 첫 검진에서 최소 2주 재활 진단이 나와 큰 부상을 피한 줄 알았지만 오진이었고 재검진 결과 한동안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이는
결정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슬럼프를 겪는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상만 잘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세계 랭킹 1위에 이번에 금메달까지 거머쥔 안세영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쉽게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회 성적 역시 협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대표팀 전반적으로 부진한 마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복식, 혼성 복식에 나섰던 선수는요,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다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한배드민턴협회보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에게 먼저 연락이 닿았는데 이 김학균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사가 올라온 걸 봤다. 우리 대표팀 내의 선수 지도자와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뷰 후 세영이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감독 코치나 우리 대표팀에서의 일은 아니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감독은 세영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팀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선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 말을 들어줬겠느냐. 협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감정이 많이 쌓였던 부분이 있다.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바통을 배드민턴 협회로 슬 넘기는 이 김학균 총감독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쉽게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양궁처럼 배드민턴도 체계적이었더라면 이 엄청난 분개심이 나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뭐 알다시피 대표팀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고 부상 관리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이번의 문제의식은 대표팀 시스템 전반에 있다.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선수에게 이번이 기회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회를 주면서 관리해줘야 한다. 작심 발언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태극마크를 달았던 2018년도부터 준비했다라고 해요. 내가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나의 원동력은 나의 분개함이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내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달라져야 한다. 엄연히 다른 체제이고 그렇게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감독님과 코치님이 나누어져야 하고 훈련 방식도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단식 선수들은 스타일이 다 다른데 한 방향으로만 하려 하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드민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명확하게 꼬집은 거죠. 결국 성적은 항상 복식이 내다 보니까 치료와 훈련에서 항상 복식 선수들이 우선순위였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타이징 대만 선수는요, 트레이너 2명에 코치 1명을 데리고 천이페이 중국 선수와도 이번에 트레이너 2명을 데리고 왔더라. 차라리 자신도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대표팀의 훈련 방식의 효율성도 지적했어요.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1년 365일 똑같고 배드민턴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똑같다. 이게 오히려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크게 만든다. 부상이 안 오게 훈련을 하던지 부상이 오게 되면 제대로 휴식을 취하게 조치를 해주던지 해야 하는데 부상은 오게 되고 훈련은 훈련대로 힘들고 정작 경기에는 못 나가는 시기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을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협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채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후에라도 설명을 요구할 순 없었냐라고 물어보자 물어보지도 못하는 시스템과 분위기였다. 대회가 끝나면 끝인 상황에서 내가 물어볼 기회가 없다. 미팅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마쳤어요.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들에 있어 회피하고 미루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었다면 좋겠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가대표팀의 훈련 방식이 오히려 부상을 야기시키는 구시대적인 방식인데다가 선수들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에만 이 안세영 선수는요, 시합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사실 이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도 선수에 대한 케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4번, 작년 한 해에만 14번이나 세계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수 몸 상태가 이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과도한 세계대회 출전이 결국 부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에 1.6번 골로 대회를 나간 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식 결승전 도중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고작 파스와 테이핑으로 그냥 응급조치만 받고서 어떻습니까? 경기를 속개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심각한 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28년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방수연 MBC 해설위원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쏟아냈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에 팬들도 동조하여서 국민신문고에 배드민턴 협회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조목조목 과거 자료로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상 있는 선수에게 2023년 16개 대회 출전이 말이 되냐? 2023년 황저우 게임 당시 안세영이 경기 시작 전 MVP 투표를 했다. 23시간 동안 3경기? 이건 일정이 말이 안 된다. 문체부에 감사를 요구한다. 국민신문고에 청원글이 이렇게 올라왔을 정도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국민신문고에 여기에 대하여 엄중 처벌, 엄중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부상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결국 협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많은 조절, 재활복귀할 수 있는 진단 내용과 달랐던 오진, 거기에 이 통증과 부상을 케어할 수 있는 일정 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 우버컵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장염 증세로 컨디션 난조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초에도 슬개건의 부분 파열된 부분이 처음 진단 내용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에 좋아질 수 없다. 최대한 통증에 적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다라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서승재 선수의 경기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만이 아니라 남자팀의 서승재 선수 역시 엄청난 경기 일정을 소모하면서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구해왔다라는 겁니다. 복식 경기의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달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정부도 나서게 됐습니다. 문체부에 누가 있습니까? 문체부 장관이 있잖아요. 이 문체부 장관도 이번 경기에 대하여 세세하게 파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세계 최강자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인가 하고 제가 좀 봤더니, 자, 보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이 아이가 혼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왔었다. 굉장히 이 경기에 있어서 자신의 부상과 혼자만의 그런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선수촌이라는 곳 자체가 세영이 한 명에게만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공개된 지금 요 통화 목록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김학균 대표팀 감독이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다. 세영이가 협회와 법정 다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안세영 선수의 통화 목록에 있는 프로필 사진인데 대한체육회 규정심사관이자 법무법인
변호사 역시 이날 SNS에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뜬 통화 목록을 띄우면서 세계 최강자에게도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다. 고치고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 목록에 안세영 선수의 프로필이 텅 비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급기야 김학균 감독이 말한 것처럼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법정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가기 직전에도 굉장히 부상 상태가 안 좋았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의사가 파리올림픽을 간 이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안세영 선수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를 위해 파리까지 다녀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7월 16일에 안세영 선수로부터 발목 쪽 부상을 당해 테이핑을 하지 않으면 걷기가 힘들고 사이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예 안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휴대용 초음파로 간 부분 파열이라고 진단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선수가 많이 불안해하며 파리 현지에 와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앞서 안세영 선수가 파리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7월 11일에 진천선수촌에서 진료하면서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 잘하고 와라 이렇게 격려했었는데, 갑자기 반대쪽 발목이 다쳤다고 하니 매우 안쓰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안세영 선수의 발목 상태예요. 침 막 맞고 있죠? 자, 이 상태로 경기를 뛴 겁니다. 당연히 반대쪽 발목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왼쪽 다리가 다치면 이 다친 다리 잘 못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야 하는데 선수들은 걷는 게 아니라 뛰잖아요. 점프를 막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쪽 다리가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원래 아팠던 다리 말고도 반대쪽 다리도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양쪽에 부상을 입고서 시합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개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합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선수의 상태를 묻자 7월 22일 오전에 급히 출발하여 도착하자마자 바로 안세영 선수를 진료했다. 얘기를 듣고 짐작했던 것처럼 비골근건 부위가 많이 부어 있었다. 그래서 뭐 여러 치료를 했다고 해요. 침도 맞고 추나 치료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준 것이 한의사분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정식으로 간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조율하여 출국한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파리에서 안세영 선수 이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함께 치료를 했다. 매일 진행했다. 선수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힘든 부상을 안고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지 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한의사 담당분이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분이 또 한의학계의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걷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양쪽 방향으로 발목이 엇갈려져 있었다. 아무래도 배드민턴 선수들이 스텝을 많이 뛰다 보니까 당연히 아픈 다리가 아니라 멀쩡했던 다리에 무리가 많이 온 것이고, 그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발목에 큰 부상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